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온보딩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클라우드 온보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예,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여러분들 만나서 진짜로 얼굴 뵙고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을 하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는 즉시, 네,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 뵙고 하는 그런 세션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한 4시간 정도 진행할 텐데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파트너 엔지니어링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정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클라우드 온보드는 저희가 오늘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클라우드라는 게 되게 방대하고 많은 기술들이 있죠. 서비스도 많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기존에 아무리 IT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고 또 배울 것도 많으니까 좀 디모티베이션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번 4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엑기스로 어떤 것들을 보시면 클라우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구글 클라우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시간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많은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타겟팅을 하면 좋겠지만 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도 이제 클라우드가 처음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저희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많이 아시는데 뭐 이렇게 쉬운 걸 설명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더 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새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앞으로 클라우드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가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데, 아마도 실습은 4시간이라는 시간이 이제 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 세션 중에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데모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션이 끝나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핸즈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중간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온보딩 이 세션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교육 컨텐츠 중에서 일부, 가장 처음 비기너들을 위한 과정이고요. 이거 말고도 그 이후에 추가로 배우고 싶은 분들, 어떤 스페시픽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쿠버네티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저희 구글이라던가 아니면은 구글의 교육 파트너들을 통해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특히나 서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4시간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발표할 순서는 첫 번째는 먼저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또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들,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만한 가상 머신, 컴퓨팅 엔진,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핵심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앞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클라우드 교육이고 구글 클라우드의 비기너들을 위한 교육이긴 하지만 클라우드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T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었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가 업계의 거의 대세로 자리 잡았고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클라우드를 어느 날 갑자기 딱 도입한 건 아니죠. 그전에는 가장 왼쪽에 보시는 그 그림처럼 물리적인 환경 내에서
모든 것들을 직접 설치하고 직접 구축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하드웨어로 치자면 하드웨어를 발주하고 그 하드웨어를 딜리버리가 되고 배송이 되면 그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전원 켜고, 전원도 켜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꽂고 그런 작업, 그 다음에 OS 설치부터 이런 작업들을 해서 그리고 나면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 세팅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일단 설치 작업에 뭐가 좀 많이 걸리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죠. 많은 과정이 있고 또 그리고 나서도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지보수 부분에서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제 워크로드가 늘어서 갑자기 이제 그 부하가 늘어서 뭔가 훨씬 더 많은 서버들을 추가로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앞서 했던 과정들을 다시 또 겪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제 힘든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두 번째 가상화 기술이죠. 물리적으로 하던 것들을 일단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직접 내가 물리적으로 뭔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꽂고 이런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상으로 클릭만으로 뭐 하드웨어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가상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가상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프로세서를 할당하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면서 훨씬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오늘날에 이제 클라우드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클라우드는 이런 가상화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가상화 위에다가 각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복합적인 기능을 넣어서 제공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죠. 네, 업계에 많이 알려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물리적인 환경을 가상화하고 그걸 좀 더 서비스화해서 제공하는 개념이었지만 조금 더 나가보면 사실은 장비 하드웨어를 단지 가상화해서 가상화된 장비를 가지고서 1대1로 매핑해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딱 필요한 부분들만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부분들만 서비스들만 뽑아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더 발전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서버리스. 물론 서버야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지만 그 서비스들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노출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은 여러분이 내가 서버를 몇 대 관리하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구글이 전부 다 비하인드 씬에서 다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단지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게 서버리스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IT 기술이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을 해왔고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조금 더 나가면 또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있고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IT를 뭔가 고도화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많은 서버들을 갖추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는 정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짤막하지만 이런 히스토리 과정에 발전해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과 서비스들이 계속 발전을 했고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그 그림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의 형태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는 이제 버추얼 머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 컨테이너 관리도 쿠버네티스 관리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서버리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앱 엔진이나 클라우드 펑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관리아웃 서비스, 파스,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서비스들을 구글 클라우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100여 개가 넘고요. 거의 200여 개 가까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숫자들은 이게 숫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결국 비즈니스의 니즈에 맞게 항상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선택하는 과정을 도와드리는 게 오늘의 클라우드 온보딩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 구글 클라우드의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처럼 버추얼 머신, 스토리지, 쿠버네티스 엔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서비스겠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어떤 토팔러지, 그러니까 어떤 체계와 이제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용어로 설명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리전이라는 용어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지, 뭐 서울 리전 이런 용어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제 지구본 그림은 글로벌,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 배포 또는 이제 구축되어 있죠. 글로벌한 그 이제 영역에서 어떤 특정 리전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 센터는 대체로 특정 이제 컨트리, 특정 국가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국가만 보통 서비스하지는 않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서비스하죠. 이런 서비스, 이런 그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통칭해서 리전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울 리전이 되면 한국에 설치되어 있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게 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처음에 설명드렸던 전체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글로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의 서비스들은 글로벌 서비스가 있고 특정 리전에 서비스되는 리저널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멀티 리전인데요. 리저널 서비스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를 함으로써 가용성을 높이고 싶다면, 특정 리전에 장애가 나도 나는 다른 리전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멀티 리저널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뭐 유럽으로 치자면 뭐 영국과 네덜란드 리전을 같이 사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식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멀티 리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멀티 리전, 리전까지가 데이터 센터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국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여러 서비스를 리전 내에서 로드 밸런싱하고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전을 조금 더 쪼개요.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누어서 또 구축을 하게 되는데, 존들은 철저하게 이제 분리돼 있죠. 그 분리된 존들이 하나의 리전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3개 정도의 존을 보통 통상 3개의 존을 하나의 리전에 제공해서 그게 리전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글로벌 서비스, 리저널 서비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조널 서비스가 있겠죠. 존에서만 서비스되는 어떤 특정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존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조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토팔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리저널 서비스일까, 글로벌 서비스일까, 또는 특정 존에만 디플로이 되는 서비스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리전들을 가지고 있고, 당연하게 대한민국은 서울 리전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서비스 개수가 늘어나듯이 비즈니스의 니즈에 맞게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잠깐 가볼까요? 네, 요거랑 거의 비슷하지만 뭔가 선이 그려져 있죠. 구글의 백본망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트워크 백본을 나타내는 거고, 구글의 여러 데이터 센터들이 이 네트워크 백본을 통해서 서로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높은 밴드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큰 문제가 없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 멀티 리저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리전을 사용한다든가 유럽 리전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이러한 네트워크 백본들을 물론 리스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중요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해저 케이블을 매설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점은 이제 POP라고 하는데요.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또는 이제 엔드 유저들이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할 때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로 어떤 지점을 통해서 들어올까? 말하자면 일종의 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엔트리 포인트가 되고요. 어떤 지점을 통해서 들어올까라고 할 때
데이터 센터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의 POP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현재 146개 정도의 POP가 있습니다. 네, 구글의 데이터 센터의 그림인데요. 사진을 정말 잘 찍었네요. 네, 저도 좀 이렇게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구글의 데이터 센터나 이렇게 뭐 멋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쁘장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가보면, 예, 요즘 이제 핫하게 정말 얘기 많이 나오죠. 탄소 중립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뭐 40% 정도의 탄소 발생을 줄이고, 심지어 이제 2050년부터는 탄소 발생 제로가 목표입니다. 그만큼 되게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과제. 단지 이게 비즈니스를 넘어 어떤 뭐 휴머니티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심지어 2007년부터 탄소 중립성을 달성을 했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를 전통적인 그 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발생이 구글은 제로입니다. 이미 2007년도부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증, ISO 14001 같은 인증을 획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이 단지 이제 지구 환경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도 많이 배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리소스들을 사용하실 텐데 그때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올 것인가. 뭐 기존에 비해서 정말 편한 건 알겠어요. 구글 클라우드가 편한 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비용이 더 나온다면 갑자기 당황할 수도 있고 또 쉽게 이제 도입하기 어려운 이제 중요한 이제 결정, 디시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가격 같은 부분들은. 그래서 클라우드의 특징에 맞는 가격 정책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는 내가 직접 그 하드웨어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 가격을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투자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는 가격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에 맞는 가격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좀 서론이 길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일단은 초단위 가금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즉 리소스를 사용할 때 그 리소스를 예를 들어서 이틀만 사용했는데 뭐 한 달 과금이 된다던가 뭐 아니면 1시간만 잠깐 써봤는데 이게 하루 단위 과금이 된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초단위 과금.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시간 1분을 사용했다면 딱 그에 맞는 1시간 1분에 맞는 가격에 대한 과금만 하고 있고 최대한 모든 과금을 초 단위에 맞춰서 최대한 작은 단위로 쪼개서 과금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한 양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초단위 과금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론 내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긴 하지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클라우드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긴 하지만 이 서비스는 중단할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을 갈 것 같아요. 한 달을 갈 것 같은데 한 달을 내내 이제 쓴다는 얘기죠. 한 달을 내내 쓰는데 100대 중에서 100대 50대는 한 달을 내내 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50대는 이거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경우 참 고민이 많이 되죠. 물론 저희가 초단위 과금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드려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100대를 만약에 한 달을 쓴다면 할인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을 만약에 풀리 사용하신다면 저희가 자동으로 25%의 할인을 해드려요. 그게 지속 사용 할인, 서스테인드 유스지 디스카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 뭐 한 달을 풀리 사용했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알아서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100대 중에 50대는 한 달을 사용하고 100대 중에 50대는 한 달에 반 정도 사용했다. 그러니까 반만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반에 해당되는 부분만 또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할인되는 프로그램이 지속사용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가 좀 이제 안정이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났더니 이제 사용량이 어느 정도 측정이 돼요. 그런 경우는 이 서비스는 앞으로 1년 이상은 100% 사용할 것 같다. 50대, 100대 정도는 계속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예 약정을 하는 거죠. 정말 쉬운 예는 핸드폰 약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뭐 1년, 2년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받으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약정까지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믹스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버추얼 머신들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선점형 모델이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큰 폭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원들을 임시로 사용할 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선점형 할인이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머신들을 사용할 땐 어떤 정해진 사이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제 티셔츠처럼 뭐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의 이제 정해진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의 유형들, 메모리는 크게, 뭐 CPU는 작게 하는 이런 커스텀 유형의 버추얼 머신도 만들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요건 할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딱 필요로 하는 리소스만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또 개방형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서비스들이 구글 클라우드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연동할 수 있게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물론 저희야 뭐 다행히 오래 사용하면 좋지만 피치 못할 이유로 전환을 해야 될 경우에 온프레미스로 전환을 하거나 이럴 때 쉽게 갈 수 있고, 락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개방형 기술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나 그 근간 기술로는 오픈소스를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락인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이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게 이제 보안이죠. 예, 보안은 뭐 사실 뭐 이제 어떤 그 데이터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들, 침입을 막기 위한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생각해보면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차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보안이 필요하지 특정 영역을 맡는 보안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현실하고 비유를 하자면, 우리 집에 문을 초고성능, 초고기능, 최고의 이제 그 락으로, 디지털 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설치를 했어요. 좋죠. 안전하죠. 근데 만약에 잠시 밖에 나가면서 문을 열고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안에 대한 체계가 엔드투엔드로 완전히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태생부터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의 보안 시스템은 하드웨어부터 서비스 또는 사용자 인증, 그리고 통신, 저장, 그리고 운영하는 프랙티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레이어에 저희의 보안 프랙티스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는 뭐 확장성, 그리고 높은 보안성, 그리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고민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컴퓨팅 환경, 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또는 코드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컴퓨팅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버추얼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추얼 머신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제 컴퓨터 엔진이 그 버추얼 머신하고 딱 1대1로 매핑되는 서비스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환경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컨테이너를 통해서 IT 시스템 고도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에서 좀 더 나가서 버추얼 머신 위에
쿠버네티스가 돌아가고 있는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보면 쿠버네티스 운영까지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을 운영하거나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은 좀 라이트하고 좀 더 빠르게 뭔가 서비스를 배포하고 싶다. 그냥 나는 코드만 올려서 서비스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네, 뭐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버추얼 머신이나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앱 엔진이나 클라우드 펑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클라우드런, 가장 마지막에 이제 붙어 있는 클라우드런을 통해서 코드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면서도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바로 운영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컴퓨팅 부분에 대해서만 해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스펙트럼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왼쪽은 내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은 환경이고, 오른쪽은 내가 할 거는 되게 적고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그런 부분들은 구글에서 관리해주는 그런 식의 파스형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토리지도, 네, 데이터베이스부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또 SQL을 지원하는 RDB부터 다양한 스키마의 플렉서블한 스키마를 저장할 수 있는 NoSQL까지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오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약간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그럼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리전, 존 이런 부분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또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리소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소스는 쉽게 생각하시면 버추얼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컴퓨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버추얼 머신을 내가 설치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그런 리소스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여러 리소스들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할 수 있게 해드려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 그림은 이제 결국 그 하이어라키를 나타낸 거고요. 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낸 건데, 노란색 부분이 프로젝트이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녹색으로 보이는 서비스들이, 자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원들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처음 클라우드를 시작하고 아마도 작게 시작하는 경우라면 프로젝트 하나에서 그런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고도화돼서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기업 내에는 서비스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또 부서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물론 프로젝트 하나로 관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관리 체계라던가 사용자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고 싶다. 또 어떤 경우는 뭐 과금 체계를 분리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복수계의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노란색의 프로젝트가 이제 2개인 거죠.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3개, 4개, 10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프로젝트를 그럼 묶어서 관리하는 또 체계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는 가장 상단에 있는 오거나이제이션, 즉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실 때는 그냥 프로젝트로 사용하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그 프로젝트를 다시 또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오거나이제이션을 사용하셔서 그 프로젝트들을 묶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얘기는 접속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가입을 하고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접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콘솔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쉘, 그리고 SDK라고 되어 있는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는 제가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는 모바일 앱도 있어요. 콘솔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브라우저,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내가 이동 중에는 이제 콘솔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컴퓨터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API 기반이란 말은 자원 관리를 정말 자동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싶어요. 또는 이제 뭐 테라폼 같은 걸 통해서 만약에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리소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커맨드 라인이나 콘솔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즉 API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통해서 앞에 있는 콘솔과 SDK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구글 클라우드 콘솔 화면이고요. 로그인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는 뭐 과금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대시보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변경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여기서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을 해서 찾으시거나, 또는 왼쪽에 메뉴가 보여요. 뭐 딱 들어왔는데 어디 갔지? 메뉴가 어디 갔지? 당황하지 마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보이고요.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버추얼 머신이다, 컴퓨터 엔진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컴퓨터 엔진이 보이죠. 가서 누르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게 메뉴가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들다 라고 한다면 여기 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고정이 돼서 가장 상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메뉴로 가서 리소스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제가 만들어 놓은 버추얼 머신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이 버추얼 머신들은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인스턴스 만들기 눌러서 버추얼 머신을 만드실 수 있고요. 만들고 나면 접속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접속을 할 때 SSH나 이런 터미널 프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해야 되겠지만, 구글 클라우드는 접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SSH 접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요.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쉘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서 제가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클라우드 SDK를 여러분들이 설치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는 노트북이 클라우드 SDK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기능들을 커맨드 라인으로 제어를 하고 싶어요. 커맨드 라인 명령으로 제어하고 싶어요. 근데 구글 클라우드의 커맨드 라인 명령은 G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 G클라우드 명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시면 어때요? 제가 브라우저에서 이쪽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클라우드 쉘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클라우드 쉘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아예 작은 버추얼 머신을 하나를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커맨드 라인 명령을 날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커맨드 라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G클라우드 명령을 실행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서 실행했던 쉘도 아마 SSH도 연결이 됐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데모를 통해서 클라우드 콘솔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쉘 기능, 커맨드 라인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GUI 형태로, 메뉴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때 그 GUI 형태의 관리 콘솔뿐만 아니라 저희는 클라우드 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작은 버추얼 머신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쉽게 커맨드 라인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설치를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게 되고요. 요 시간 이후에 제가 이제 랩 설명을 드릴 텐데, 랩 중에 커맨드 라인 명령을 꽤 여러 개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클라우드 SDK를 여러분 노트북에 설치하지 않으셔도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 시간에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콘솔에 있었고, 두 번째 접근하는 방법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였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구글 클라우드 SDK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이 돼요. 바로 상단에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눌러보시면 SDK를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SDK를 설치하시게 되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Gcloud라는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치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쉘 기능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체계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네요. 조금 더 프로그래밍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API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API는 REST 기반으로 로우 레벨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REST는 여러분들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능도 많고 이해하기도 좋고 하지만 살짝 단점이 이제 프로그래밍이 좀 복잡해져요. 기능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REST API를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희가 패키징된 API를 제공해드려요. 슬라이드 순서가 살짝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래서 그 REST API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도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파이썬용, 자바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REST가 아니어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API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랩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실제 랩 환경으로 돌아가서 랩 환경으로 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이 앱은 여러분들 PC가 아니고 저희가 제공한 환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퀵랩이라고 부르고요. 이 환경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를 제가 실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메일로 아마 여러분들 받으셨을 텐데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퀵랩 환경이 뜰 거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이메일 아이디를 가지고서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하시면 되고, 실습을 하시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실습 시작 버튼을 누르고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혹시라도 이제 어뷰징이 아닌지 체크하는 이런 과정들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하시면 되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하시고 나서 여기서 직접 저희가 자원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클라우드 환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퀵랩이 제공하는 환경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나오니까 이쪽에 나오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랩을 다 하시고 나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이센셜 퀘스트 일부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하시면 사실은 이 랩이 지금 여러분한테 제공한 건 하나이지만 사실은 5개의 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랩을 마치고 나시면 아까 그 부분을 누르셔서 이렇게 6개의 랩으로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 랩을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6개의 랩을 진행하시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하시면 되고요. 이 랩은 앞으로 30일 동안 제공되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클라우드 별도의 창이 뜬다 그랬잖아요. 별도의 그 클라우드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내에서 사용하시고 끝나시면 해당 콘솔을 닫으시고 종료하시면 거기 만들어졌던 자원들은 자동으로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만든 버추얼 머신 지워야겠다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퀵랩 환경에서 알아서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이제부터 휴식 시간인데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모든 강의가 끝나고 제공되는 퀵랩을 통해서 직접 한번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